1984년부터 한국 사회는 격동의 시기를 맞는다. 장기표는 여러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결국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통연을 탄생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정책연구실장을 맡게 된다. 민통연이 명실상부하게 운동의 중심이 되자 독재 정권은 민통연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제야 운동권도 활발히 움직였지만 국내 정치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갔다. 1985년 2월 김대중의 귀국으로 야당 정치권의 활약이 기대된 가운데 2.12 총선에서 신생정당인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한껏 고조되고 있었다. 민주 세력과 전두환 정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조성됐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성화되던 시기, 일부 노동운동가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곧 사회주의를 주장했지만 장기표는 이를 이미 지난 시대의 이념으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안으로 민중주체 민주주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왜 이제 민중주체라고 했냐면 노동자 주체가 아니다 이거야. 왜 우리가 노동자 주체를 해야 되느냐. 민중이 주체가 돼야 돼. 민중이. 국민 대중이 주체가 돼야 되지. 왜 노동자 주체냐. 이래가지고 민중주체 민주주의를 내가 주장을 한 거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장기표에게 당국은 민중주체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몰아가 탄압했다. 유치한 언어의 유희였고 얼마나 우매한 시대였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로 할 수 있다. 88년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민주 세력으로서는 군사 독재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성 있는 기치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장기표는 대통령 직선제를 표방한 민주헌법 쟁취를 주장해 관철시켰고 본격적인 투쟁에 막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 무렵 제1야당인 신민당도 개헌 현판식을 전국적으로 열었는데 이것이 민통연의 민주헌법 쟁취에 많은 도움이 됐다. 1986년 2월 서울을 시작으로 3월 20일 부산, 3월 30일 광주로 이어졌는데 광주 대회는 3.30 대회로 불릴 만큼 뜻깊은 대회였다. 장기표는 광주 대회를 보고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활용해 전두환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나는 그때 내 전략이 뭐냐면 민중봉기론. 그 민주통일 민중운동문에도 민중봉기론 전략이. 그래서 거기에 또 항상 충실해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활용을 하자. 이래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했거든. 대전, 청주를 거쳐 특히 5월 3일 인천대회에 총력을 집중, 10만 명 이상의 군중을 동원해 국도를 따라 서울로 진격할 참이었다. 하지만 이때 복병이 숨어 있었다. 현실을 무시하고 관념적 이념 지향성에 사로잡힌 학생운동은 민민투와 자민투로 갈라져 서로 대립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었다. 근데 학생들이 민민투 자민투들이 양쪽이 대결해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젊은 애들 있잖아요. 학생들 투쟁하고 이러니까 경찰이 그걸 빌미를 해가지고 외부에 봉쇄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 총재가 못 들어온 거야. 못 들어오니까 행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행사 안 되면 우리는 마이크 따놓고 성토대 하고 이러는데 정리가 안 돼. 행사를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딱 해보면 되는데 잘 안 된다면 체류탄이요 얼마나 터졌는지. 이날 개헌 현판식은 끝내 열리지 못했다. 부산과 광주에서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을 본 정권은 지레 겁을 먹었으며 틀림없었다. 결국 5.3 인천대회는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해산되면서 본래 계획한 서울 진격도 불가능했다. 인천대 이후에요.
민통년이 박살났거든. 전원 다 구속됐어. 전원도 구속되고, 민통년 해산되고, 사무실도 다 뺏기고, 이랬고, 또 그 초토화가 됐지만, 이제 그 뒤에, 민주당에서, 시민당인데, 그거를 봤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더 이상 강경책을 써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면 또 광주 사태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5.3 인천대에는 그로서 민중 역량이, 민주화 투쟁 역량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뒤에 더 이상, 그 다음에가 바로 이제 그거 아니에요. 더 이상 탄압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5.3 인천대가 있었으니까, 6월 11일 투쟁이 가능한 거지. 5.3 인천대회로 인해 민통년은 박살나고 100여 명 이상이 구속되는 등 민주화 운동이 초토화되는 듯 했지만 국민의 광범위하고도 강렬한 민주화 요구가 확인된 이상 정권도 이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민주화 열망은 그토록 강렬했다. 장기표는 5.3 인천대회 주도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되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고 만다. 고안의 방심한 탓이었다. 피신의 달인 장기표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안기부와 남영동 대공분실을 거쳐 검찰에 송치됐지만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 조사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재판도 거부할 작정이었다. 군사 독재 정권의 폭력적 탄압을 합법화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대신 자술서 형식의 글을 통해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썼는데 이 자술서가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기표로서는 그냥 포기할 수 없어 항소를 결심한다. 그래서 쓰게 된 항소 이유서에는 주로 지배특권층의 강요와 기만으로 민중 속에 젖어 있는 지배 논리와 노예 사상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장기표는 이 글에서 국가 이익을 내세워 불의한 일도 정당화하려는 국가 이기주의의 폐단을 통렬히 비판했다. 장기표가 홍성교도소로 수감돼 있던 1987년은 새해벽두부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되고 있던 시기였다. 바로 이때 장기표는 민주화를 위해 할 일이 많았고 그것은 주로 외부에서 전개되는 민주화 투쟁에 도움이 될 문건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교도소 안에 있어도 계속 이렇게 서보내. 이렇게 할 수 있으려 그러면 이 검신이라 그래. 몸을 수색하는 거. 금방 그걸 잘 못하게 해야 돼. 왜? 계속 검신하고 그러면 자꾸 한번 나오면 큰일 나거든, 이거. 제일 교도소에서 제일 엄한 게 이거란 말이야. 이걸 내가 정말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작성된 비밀 문건은 아내 조무아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치밀해야 했다. 아내와의 특별 접견에서도 장기표는 일부러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제가 이제 소설 같은 얘기인데 그 교도관한테는 뜨겁게 가득 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걸 먹느라고 마시느라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 양반한테는 조금 줘요. 금방 마시고 그게 빈 컵이 되도록. 근데 거기가 좁아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주고 이제 이러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그걸 먼저 마시고 이제 쪽지를 요런 데 이제 갖고 있다가 살짝 놓으면 제가 옆에 미리 따라놔요. 식으라고 조금 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무튼 뭐 그런 일도. 하여튼
이 양반이 너무 무서운 일들을 많이 해갖고요. 어려운 일들을 제가 단련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장기표가 외부로 내보낸 비밀 문건 중에는 1987년 5월 말 60 국민대회 지속성을 위해라는 비밀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 장기표는 이 문건에서 6월 10일 국민대회를 마친 후 곧바로 농성할 것을 제안했고 명동 성당에서 있었던 농성이 투쟁의 구심 역할을 함으로써 6월 10일 국민대회를 6월 민주항쟁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장기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쾌거였다.